자, 여기서 but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뭐뭐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except라고 들어본 적 있나? 그 except가 바로 뭐뭐를 제외하고 이 뜻이거든. 여러분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누군가가 이런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탓할 사람이 있다 없다. 탓할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만 탓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만. 자, 그래서 blame은 탓하다. 내지는 뭐 비난하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탓할 사람이 없다. 자신만 탓해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누군가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비난해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길래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뭐를 할 수가 있다? 기여할 수가 있지. 뭐뭐를 어디에? 어디에? 아, 자동사. 수동태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주어가 아무리 행동이라도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안 되고 능동태. 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행동이 사회적 문제에 기여, 개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통제를 뛰어넘어 뭐뭐를 뛰어넘어. 무슨 말이야? 통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험이지만 우리들 힘으로는 그게 통제가 불가능해. 왜 그런 걸까? 우리들이 하는 경험은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이지만 사실 그 개인적 경험을 결정하는 건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인이 빈민이야. 물론 이 사람이 행동을 잘못해서 빈민일 수도 있겠지만 빈민의 할아버지, 빈민의 아빠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민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빈민인 것은 이 사람의 개인 탓이 아니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빈민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야.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지. 개인적인 경험은 통제를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가 결정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 또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결정된 거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서 결정된 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인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빠져들어. 어디로 빠져드나? 빚을 지고 있어. 가만히 살펴봤어. 이 사람이 왜 빚을 졌나? 과소비한 것 같아. 신용카드를. 과소비를. 또는 신용카드를 뭐 한 것 같냐면 남용한 것 같아. 함부로 쓴 것 같아. 만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행동한 개인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간주를 하지. 엄연히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간주하다.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지.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야.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물어볼 때와 이렇게 하고 물어볼 땐 달라. 이것은 3형식이고 이것은 5형식이라서 컨시더가 3형식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명사지만
컨시더가 O형식일 때 목적격 보호를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toVR을 써줘야 된다고. 지금은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3형식의 컨시더와 5형식의 컨시더를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여기까지. 개인적인 문제. 개인 탓을 하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 탓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 탓으로 생각해버리면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이 빈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낮은 계층, 빈민들 이 사람 빚지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의 빚을 가만히 보니까 뭐 과소비한 거냐 뭐 신용카드를 남용한 거냐 그게 아니야. 빈민들은 말이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 예를 들어 쌀, 김치 그 정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워낙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빚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빚지는 거야. 누구는?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려버리면 저소득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들 고유의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냐 못 보냐? 못 본단 말이지. 간과하는 거야. 간과가 바로 못 본다는 얘기지. 주목하다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 탓하면 그러니까 밑줄 친 1번의 의미가 뭐냐?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개인적인 실패라고 간주하면 글씨가 자꾸 뭉개지네. 전자펜이 안 좋아서. 다시.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개인적인 실패라고 간주를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저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우리가 못 봐요. 저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빚은 살기 위한 빚이야. 필수품에 대한. 필수품을 획득하는데 빚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절대 과소비도 아니고 신용카드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소득은 그런데 고소득층은 어떨까? 과소비라는 문제. 고소득층의 과소비는 다양한 의미를 띨 수가 있거든. 전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사람들이 행복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예를 들어 나는 차 한 대는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차는 국산차가 아니라 반드시 외제차가 있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들은 외제차에 돈 쓴다고. 나는 집 한 채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집은 서대문구에 있는 겸수한 집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100억짜리 집은 돼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야 행복한 것 같아 라는 사람은 거기다 돈 쓴다고. 이 무슨 말이니? 고소득층의 빚은 사치품에 대한 빚이란 말이야. 자, 봐봐. 똑같은 빚의 문제라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빚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같냐 다르냐? 다르지. 당연히 대조관계로 가야 돼. 자, 이제 결론 내. 결론은 이런 거야. 대규모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영향을 끼치는 거야. 한 사람의 능력에. 지불 능력.
소비 상품과 서비스에. 무슨 말이야? 저소득층은 쌀 한 가마니 사기도 급급한데 고소득층은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파트 산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개인적인 문제야, 사회 구조적 문제야.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야. 개인이 문제가 있니?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디터민 사회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나 절대 아니지. 그 사람 자신의 뭐가 결점이. 빈민들한테 말이야.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빈민들이 빈민들일 수밖에 없는 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빈민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그래.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정리해보자고.